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통용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진짜 집행될 수 있을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또 관련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 리마인드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다. 꼭 구분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동훈 대표의 커밍아웃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꼭 좀 여러분 한동훈의 신당 창당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어디 있느냐? 커뮤니티를 방문하시면 포스터가 있고 맨 위에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밑에 한통령 로고가 있고 그 밑에 더보기란이 있는데 그걸 첫째 줄을 클릭하면 또 바로 양식으로 가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요거 보고 계시잖아요. 예. 채창 맨 위에 고정 댓글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클릭하시면 된다.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좀 클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주말에 그렇게 0시에 한통령은 원래 0시 15분에 하는 거잖아요. 오밤중에. 오밤중에 하는 걸 통해 갖고 제가 꺼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영호 부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김영호 부장님을 갖다가 연예부장이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영호 부장하고 좀 인연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제가 영상을 갖다가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오늘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김영호 연예부장과의 만남이다. 한번 보시죠. 예. 음. 잠깐만요. 아니 이게 지금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은지 그렇게 오래 걸리죠, 로딩이? 다시 한번 시도. 예. 네, 안녕하세요. 연예부장입니다. 네, 다니엘 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니엘 초입니다. 저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MBA 했고요. 단기에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한 20년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형님을 제가 모시게 된 게 저한테 처음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때가 한창 힘들 때였어요.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 때였는데 형님이 보내주신 메일을 읽고서 진짜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있고 회의가 좀 생기고 있을 때 제3자가 나의 지금의 상황과 고민들을 너무나도 정확한 문장으로 저한테 컨설팅을 해주셔갖고서 메일을 몇 번에 보내주셨잖아요. 네. 너무 감동을 해갖고서 이분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연예부장입니다. 네, 다니엘 초이라고 굉장히 이 유명한 영상은 컨설턴트입니다. 김영호 당시에 2022년도 봄에 찍은 영상인데요. 당시에 김영호 부장이 신사동에 사무실 겸 이렇게 스튜디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1년에 2번은 그래도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0년 봄에 방문했을 때 그 스튜디오에 방문했고 거기서 이러저런 이제 컨설팅을 계속 했는데 한 번은 그냥 영상을 한번 찍자. 성공 이론을 갖다가 얘기할 때 그 성공 이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소개하는 그 영상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김영호 부장을 갖다가 컨설팅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받고 컨설팅한 거다. 무료 컨설팅. 그래서 그게 2년이 돼갖고 뭐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김어준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파의 김어준 같이 영향력 있는 스피커를 만들겠다. 예, 목적은 뭐 딱 그거 합니다. 예. 그걸 위해서 2년을 갖다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최근에 종이 TV 박재용 씨하고 김세희 대표의 어떤 그런 끈끈한 관계를 보면서 이게 뭐지? 예, 이 생각이 이제 번뜩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갖다가 지난 금요일입니다. 뭐 이게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며칠 전 얘기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약간 좀 한번 좀 관계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두 시간 서치하고서 만든 영상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했습니까? 김세 대표님 먼저 전화 주셨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합니까? 솔직히 저는 신혜식 대표도 기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내란도 아니고 네, 성재준이나 서민 이야기는 그만 올리세요. 그리고 깔령팀 웨딩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 우리 같이 시청합시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인지도도 김세 대표가 훨씬 더 많지. 이러면 한동훈 지도부는 무너져야 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세희 대표가 훨씬 낫죠. 당연히 스펙상, 커리어상. 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한 뚜껑. 그럼 마지막까지 졸렬했습니다. 김용호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 대표님 오셨네요.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네요. 그래도 종이의 TV 우리 박재용 씨는 대표님 많이 위로를 드리고 네 대표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한동훈 씨, 당신이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 없는 거야. 저도 가세요. 정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했습니까? 김세 대표님 먼저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호 부장하고 관련해 갖고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김영호 부장을. 영장 실질 심사 나오면 저희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용호 막 질질 짜는 거 다운을 받아두게 이렇게 또 요긴하게 쓸 줄 몰랐는데 앞으로도 가세요. 정말 응원합니다. 왜 이거 깜짝인지 알아? 깔령팀 웨딩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고. 그 여성이 불륜으로 성관계를 했던 그 오인혜의 후배. 이 새끼 뭐지? 구독자들 놀리나? 김용호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 대표님 오셨네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래도 종이의 TV 우리 박재용 씨는 김용호의 대내망성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불륜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 뻔뻔한 걸로는 대한민국 원투펀치 간다고 하면 용어 아닙니까? 김태태? 일부만 보고 자꾸 찍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새끼 때문에 웃네. 그런 씹새끼 양아치 새끼까지 내가 왜 감싸주라고 내가 있는 거냐고 내가. 너 용호가 뗐대 얘게. 가만히 있으라고! 너 이 새끼야.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쪽팔린 줄 알아야지. 영장 실질 심사 나오면 저희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김영호 부장은 자연사를 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언제? 작년 10월, 그러니까 23년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천국에 갔다. 지금 그 종이 TV에 그 박재용 씨가 비아냥거리는 영상은 김영호 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몇 개월 전의 영상입니다. 오래된 영상이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런 영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종이 TV 그 박재용 씨의 존재를 몰랐었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알게 된 그 박재용 씨가 김세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어떤 느낌을 받아갖고 서치를 좀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 종이의 박재용 씨도 그 김영호 연예부장의 죽음의 일조한 제가 항상 원오브 댐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라 김세희가 그걸 주도했고 김세희 주변에 여기 나오는 뭐 깔롱이 여러분 아시는 뭐 최국 그다음에 락TV 전략TV 그다음에 서사장 잠깐 여러 사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종이의 그 박재홍 씨가 동조 세력인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며칠 전에 종이 TV에 박재홍도 원오브 댐이었구나.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슈퍼챗을 주고받고 하던 그 깔롱하고 종이의 박재홍이 지금 서로 소송하는 관계. 왜?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꼬장 부리고 괴롭힐 상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또 지네들끼리 서로 소송 걸고 싸우고 있다. 제가 이 방송을 갖다가 이틀을 했거든요. 어젯밤, 그젯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구독취소 욕을 하고 구독취소 왜 이렇게 갈라치기 하냐 분탕질하느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 분도 많지만 나간 분보다 더 많은 분이 새로 이 구독을 이렇게 신청을 해줬어요. 새로운 구독자로.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구독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저희 방송을 보고 저를 그래도 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왜냐하면 이 중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김영호 연예부장의 소개로 저를 알게 돼서 이렇더라 채널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래서 또 몇 분들이 또 특별히 이렇게 격려의 말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갖고 제가 더 큰 위로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 글이 많이 좀 위로가 됐어요. 또 이 글을 보고 저한테 또 피드백을 주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알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 사필규정님의 글을 봤다. 그래서 이렇게 느꼈다라고 또 피드백을 이렇게
주신 분도 계시는데, 자, 사필규정님께서 슈퍼생스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물론 가세요는 김영호님 영면하시고 가영수까지 물어뜯을 때 끝났습니다. 그 후 한 번도 안 봅니다. 안 보면 됩니다. 화날 일도 없죠. 저는 동의TV 후원도 하고 회원 가입도 했지만요. 한 대표님 총선 끝나고 2달 동안 쉬실 때 한 번도 한동훈님의 방송을 안 할 때 알아봤습니다. 다시 나오니까 딱 나타나는 거 보고 탈퇴했습니다. 기막히네요. 어린 것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네가 본 게 맞다. 그렇게 또 이렇게 애써 음, 애써 또 이렇게 인증을 해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제가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책글도 보고 댓글도 보고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리지만 끝난 다음에는 항상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다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눈에 띄어갖고 어제 제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0시 15분에 이 내용 중에 들어간 방송이 이겁니다. 마음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마음님하고 여기 보시는 희망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예. 마음님과 희망님은 같은 아이디다. 자, 뭐라고 썼냐면, 카라님, 저는 개인적으로 당한 게 있어요. 한 대표님 마지막 날 국회에 가서 연설 문제가 받았는데 그 연설문 뺏어갔어요. 그날 저녁에 방송했는데 그 연설문 지가 직접 받았다고 방송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메일 보내서 돌려달라고 했더니 나보고 스토킹한다고 아주 나쁜 아주 인성 바닥. 그날 연설문 지가 받았다고 억으로 방송은 내가 너 인성부터 배우라고 너 양아치 했어요. 카라님, 희망님 저도 봤어요. 지가 빼앗고 마음님, 카라님 빼앗는 거 보았어요? 마음님이 진짜 하나를 알면 열을 한다고. 신혜물님, 희망님, 대표님 연설문 종이가 뺏었다는 건지요? 저는 종이방송모에서 대표님이 종이한테 준 건 줄 알았어요. 마음님, 연설문 그날 국회에서 저가 받은 것인데 말도 없이 낚아채 갔어요. 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님이 저가 그날 대표님께 편지 쓴 거와 조그만 선물 전하고 앞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님 얘기는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나한테 줬다. 나한테 줬다. 그런데 종이가 뺏어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 구독자시잖아요. 예. 구독자시고 애청자시고 구독자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야 공개 질의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게 정말 받은 게 맞냐, 아니면 뺏어간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뺏어갔으면 뺏어갔다. 아니면 또 직접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한테 준 거다 그러면 그냥 내가 받은 거다, 직접 준 거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다가 썸네일에다가 그렇게 박아갖고 이제 물어본 거죠. 예. 제가 썸네일을 갖다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자면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피드백을 또 주신 분이 계세요. 어제 방송 끝나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건데 중요한 피드백 29일 오늘 이거 방송 자, 제가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어제 썸네일로 아예 박아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개 질의.
종이의 TV 박재용 씨에게 답변 기회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국회 앞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 연설문 직접 받은 겁니까? 남의 것 뺏은 겁니까? 이렇게 공개 질의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오늘 새벽 방송이죠. 그러니까 새벽 0시 15분 방송에. 여러분 혹시 답변을 들으셨나요? 저는 못 들었어요. 예. 하긴 뭐 제가 그 종이 TV 방송을 잘 안 보니까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 TV 방송 항상 보시니까 제가 종이 TV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그냥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갖고 제가 어제 그 나름대로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저 나름대로 그래도 검증을 하고 이게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야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찾아봤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영상을 다 뒤져봤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 종이 TV 영상. 이게 종이 TV 영상, 이게 물론 이제 녹화로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스틸 컷으로 그냥 한 장면을 캡처를 한 것뿐인데 이게 영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다운받아 놨습니다. 자, 종이 TV 박정영 씨 영상인데 유일하게 전달 영상 부분만 이거 편집이 돼 있습니다. 그 영상이 원본 영상이 아니에요. 편집이 된 영상이. 그래서 버벅거려. 요 부분이 땅 부분 버벅거리 하는데 바로 이 주는 부분이 버벅거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유일하게 전달된 영상 부분만 편집된, 마치 손을 뻗어서 준 것처럼, 이거 손을 뻗어서 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손을 뻗어서 준 적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그냥 살짝 전해준 것이다. 그 다음에 종이의 위치는 차량을 보세요. 차량은 움직이지, 사람은 움직여도 차량은 안 움직이잖아요. 차량 대비했고 90도 각도에 있습니다. 정면으로, 그러니까 90도 각도로. 예. 자,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돼 있느냐? 한동훈 삼촌 TV를 보면 차량 대비해갖고 45도로 몸을 돌려서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박재용 씨 방향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전려준 게. 그리고 손도 안 뻗었습니다. 손 뻗은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윤 PD의 방송을, 이게 다 녹화가 돼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필요하시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윤 PD의 방향 보면 차량 대비 이것도 역시 45도 각도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다. 90도 각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채널 A,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건데, 채널 A 보세요. 뒤에 차량이 있죠? 빨간 박스로 차량이 있고, 이거는 45도를 더 틀었어요. 45도 더 틀어갖고, 받으십시오. 아예 그 자막까지 이렇게 해놨어. 채널 A 그 쇼츠 영상 보면은 자막까지 했어요. 받으십시오 하고 손을 안 뻗었습니다. 예, 손 뻗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달 각도도 45도 이상 틀어서 전달을 했다. 그냥 살짝 준 거예요. 주변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살짝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뉴스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량 대비해 갖고 45도 이상 틀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갖다 보여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예. 그랬는데 오늘 제가 항상 방송 끝나면 체크하고 댓글을 다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방송에도 들어와 계세요. 지금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모나리자님이라고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들어와 저는 뭐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 여기 있는 분 중에 제가 만난 분은 거의 없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세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모나리자님이 댓글로 어제 그 방송을 보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새벽에 인트로 영상에 떠 있는 걸 보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종이님이 받았다고 소개한 마지막 연설문에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어떻게 강약 조절하고 길고 짧게 말해야 할지 글문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마음이님한테는 보물이며 큰 선물을 뺏기셨으니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이님께 본인 유튜브에 올렸으니 원본은 돌려달라 하십시오. 내 거 돌려달라는 건 스토커가 아닙니다. 저도 그날 어떻게 종이한테 그 연설문이 갔을까 하고 의문이 생겼던 사람입니다.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었기에 종이님과는 상당한 거리였는데 대표님은 바로 옆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았는데 어떻든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통령님도 바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새로운 사실
제가 몰랐던 세수원 살인은 뭐냐면 그게 단순히 그냥 A4 용지에 프린트한 게 아니라 지문이 있다. 예? 그래서 거기 막 이렇게 메모가 돼 있고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또 글문마다 표시가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또 새로 알게 됐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상에 한 장밖에 없는 그런 희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님 님이 모나리자님 말씀대로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다. 집안에 갑오로 삼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여기 그 또 하나 제가 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항상 보면 이제 다 읽고 여러분이 또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해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그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아마 또 비슷한 질문을 갖고 계실지 않을까 싶어 갖고 제가 그 소개를 갖다가 해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다가 또 적어봤습니다. 예. 제가 이거 댓글에다가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언제든지 그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아이디 모나리자 님께서 이렇게 슈퍼생스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 대표님 모나리자입니다. 뭐 위드니 카페에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내용이 길어갖고 여러분이 좀 알기 쉽도록 제가 이걸 그대로 옮겨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자, 모나리자님의 질문입니다. 대표님, 모나리자입니다. 위드오니 카페에서 어떤 분이 한동훈 대표님이 앞으로 당에 남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문답을 요하는 글을 남겼는데 많은 답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세 갈래인데 1. 정치 안 하면 좋겠다. 너무 안쓰럽다. 2. 국힘당에 가서 변화시켜 함께 가면 좋겠다. 3. 창당하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저는 창당 쪽으로 답글 표시했습니다. 결론은 대체적으로 국힘 가는 건 싫고 간다 한들 어려울 것 같고 창당도 어려울 것 같고 1, 2, 3번 모두 부정입니다.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마음 둘 곳 없는 중도 우파와 보수 약간 극우들이 위드훈이에 모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70%며 국힘당에도 중도와 보수성을 갖춘 분들이 카페 가입해서 활동 중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위드훈이 분들과 행동하는 한동훈 지지자 모임이라는 카페를 종이TV가 개설해서 운영한 지 보름 정도 됐는데 현수막 부착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위드훈이가 제재하는 게 많은 카페다 보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개설한 카페로 추후 문제성이 따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암튼 한번 시간 되시는 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신당 창당 하신다면 분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긴 질문을 주셨고 저한테 숙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이 카페더라고요. 행동하는 한동훈 지지자들. 행한지 행동하는 앞글자를 따갖고 행한지 행동하는 지지자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뭐 공지사항도 뭐 이렇게 갖고 뭐 집회가 연기되었다 현수막 시한이 이렇다 뭐 이런 공지사항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냥 보고 그렇게 뭐 많은 시간 볼 그거는 없었어요. 예.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한두 시간 보면 대충 압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모나리자님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1. 정치 안 하면 좋겠다. 너무 안쓰럽다. 예, 저도 인간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마음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정치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거창하게 말하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의 신념이 그를 정치계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국힘당에 가서 변화시켜 함께 가면 좋겠다. 국힘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윤건희가 보수라고 볼 수도 없고, 비상계엄 선포한 윤건희를 적극 방어하고 나선 친윤그룹을 더 이상 보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수국골통 극우 자통당화된 지금의 국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바람은 한동훈 대표가 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지금의 국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국힘을 변화시키려다가 이미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당하면 좋겠다. 한동훈 신당 창당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23번째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표 새 정치를 하고 싶다면 현재로서는 한동훈 신당 창당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카페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종이TV 박재용 씨가 개설한 행동하는 한동훈 지지자들 행한지 카페는 최근 12월 14일 개설되었고, 현재 회원 4,419명이고 카페의 목적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1. 장애 집회 동원. 2. 현수막 걸기 운동 및 모금. 예를 들어 슈퍼챗 구독 후원, 기타 후원. 3. 다양한 제보 및 자료받기.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보입니다. 예.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제가. 자, 설명. 박재용 씨가 이런 식의 카페를 개설한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행동하는 양심이란 구호는 1980년대 운동권에서 쓰던 문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자신의 유튜버 컨셉을 한동훈 현장 영상 제공 아스팔트 유튜버로 잡은 이상 1. 장애집회 동원, 2. 현수막 걸기 운동 및 모금,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3. 다양한 제보 및 자료받기 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극히 박재용 씨다운 발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뢰성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성을 강하게 확보한 위드훈이를 끌어들인 것도 극히 박재용 씨다운 발상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제 경험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제대로 된 일들에는 자연스러움이 있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수분 목적을 가지고 사람과 환경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훨씬 많아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종이TV 박재용 씨의 케이스가 전자가 될지 후자가 될지는 한번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예, 제가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비슷한 질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또 격려의 글이 구독한 지 방송 본 지 3일밖에 안 된다. 이런 분이 또 저한테 글을 주셔갖고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디 김두녀라고 쓰시는 분이신데, 한통령 방송 시청한 지 3일째인데요. 참 방송인이십니다.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해가는 느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늦은 시간에 방송 듣고 정말 참으로 방송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댓글을 달아봅니다. 앞으로 자주 방송 듣겠습니다. 아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두녀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한통령제는 그냥 이름 그대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네. 한동형 만들기 프로젝트. 네, 이렇게
이거 모나리자님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죠? 예. 모나리자님이 그 답글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답글은 제가 오후에 달았고 또 그 뭐야 다른 분들도 또 비슷한 질문을 갖다가 할 것 같아서 제가 모나리자의 어떤 질문을 다 함께 한번 공유하는 의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모나리자님, 유튜버는 각자 사업자이시고 각자의 방송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연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각자 생각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 모나리자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주셨네요. 예. 아, 비스타 세븐세븐님, 성재준도 돌아섰는요? 아, 그래요? 아, 혹시 그 이유를 좀 아시면 제가 요즘 바빠갖고 성재준 TV까지는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 여러분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그 종이의 TV를 갖다가 상당히 좋게 한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의 TV한테 제가 슈퍼챗도 쐈고 뭐 그렇게 또 여러분한테도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종이의 TV 정말 많이 고생한다.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김세희 어떤 대표의 관계와 그다음에 이제 김용호 부장의 그 관계를 알고서 제가 좀 그냥 여러분한테 예, 팩트 체크 차원에서 또 알릴 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네. 예. 지금 돌직구님이 종이 가세연하고 대한 몇 년 전 거 짜질게 몇 년이 제가 작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몇 년 전 게 아니라 작년 거. 작년에 김영호 부장이 10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극단적인 선택하기 몇 개월 전 방송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김영호 부장하고 관계된 거. 영장 실질 심사 나오면 저희가 법원 자, 앞에서 이거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세연 김용호 막 질질 짜는 거 장면이잖아요. 다운을 그죠? 받아두게 이렇게 또 네. 요긴하게 쓸 줄 몰랐는데 앞으로도 가세연 정말 응원합니다. 깔령팀 웨딩께서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그 여성이 불륜으로 성관계를 이거 했던 그 가세연. 모인의 후배. 이 새끼 뭐지? 구독자들 놀리나? 김용호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렇게 여기 커셔 보이시죠? 제가 영상만 캡처한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잖아요. 언제 방송인지 여기 써 있잖아요. 제목도 써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방송이라고. 김세희 대표가 대표님 극단적인 오셨네요. 선택하기 전 감사합니다. 몇 개월 전 그래도 종이의 방송이다. TV 우리 박재용 씨는 김용호의 대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불륜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 뻔뻔한 걸로는 대한민국 원투펀치 간다고 하면 우영우 아닙니까? 김태태? 일부만 보고 자꾸 찍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여기 지금 킥킥대고 비아냥거리잖아요. 이 새끼 저끼 하면서. 여기 써 있잖아요. 김세희, 김용호 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작년 10월인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웃는다. 존나 웃기네.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여기 제목 있습니다. 아직도 떠 있습니다. 종이 TV 아직도 떠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팩트 체크를 갖다가 제 얘기만 믿지 마시고 팩트 체크를 갖다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왜 하느냐 하면은 내가 뭐 여러분한테 무슨 뭐 어떤 분은 뭐 분탕질을 친다. 그나마 친한이 없는데 어? 그걸 갖다가 종이까지 왜 그렇게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요 종이를 갖다가 뭐 미워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하고 저거 얽힐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그 사람의 무슨 뭐 명예를 훼손하거나 예, 그럴 의도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이한테 아무런 뭐 명예훼손이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 또 저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시는 저의 오래된 구독자분 중에 한 명이 이영숙 님이 계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프로폴리스 20만 원 그렇게 후원해 주셨다고. 자, 그분이 또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선말 선생님, 선말에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워요. 후원 계좌로 조금 보냅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다니엘 님이 대통령이 김태우 이름을 다시 보낸 이유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셨던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태우가 빨리 패배한 것 인정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들으면 김태우 내보낸 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좀 헷갈려요. 그때 김태우를 많이 찍어야 된다. 뭐 그때 뭐 김태우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대왕 또 제외했다는데 그 뭐 제외한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답변을 드린 얘기도 있고 예.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냥 솔직하게 제가 그냥 느끼고 뭐 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유튜버는요 이걸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역사의 어떤 기록에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그때 그래도 내가 그냥 할 말을 정확히 했다.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얘기네. 이 얘기는 수연님께서 한 얘기구나. 이영숙 님이 아니라 수연님께서 저한테 자, 제가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약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절대 무슨 뭐 특정인을 갖다가 뭐 박재홍 씨를 갖다가 뭐 명예훼손을 하거나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연님도 저에 대한 오래된 구독자신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생님, 대통령이 되려면 때론 악마도 도와줘야 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셨어요. 모략으로 전쟁하라 하셨어요. 종이나 친윤 같은 유튜버들이라 또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걸로 돌아선다면 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본성과 인성에 대해서 방송 틈틈이 조언을 주시더라도 대놓고 적으로 돌리는 건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부피를 늘리고 솎아내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예, 수연님. 지금은 진짜 보수들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 때입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아쉬운 지금 종이의 TV 박재영 씨와 타협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불의를 보고도 타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통령 채널을 믿고 보는 구독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방송합니다.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 사관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올바른 역사를 기록했듯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지난 나의 방송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내 후손들이 지난 나의 방송을 받을 때 수치심보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연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7,000명도 안 되는 채널에서 36만 구독자 종이의 TV 박지용 씨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한들 영향은 미비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현장 영상을 볼모로 잡고 있는 종이의 TV는 지속적으로 잘 나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여기 들어오셔갖고 채창에다가 분탕질을 치는 거냐, 뭐 종이가 찐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다 공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무슨 방송을 하던, 예, 저는 절대 명예훼손이나 이런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팩트 체크 방송을 하는데, 그 팩트 체크가 뭐 어떤 팩트 체크가 됐던 간에 종이 TV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예. 지금 뭐 7,000명 된 그 조그만 채널에서 무슨 얘기를 떠든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는 그냥 박재영 씨가 무궁무진하게 계속 발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종이TV 박재용 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심려하지 마시라. 종이는 더 잘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부드러 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수연님, 예, 슈퍼챗으로 또 말씀을 주셨는데, 김영호 부장 하늘로 가고 처음부터 들어왔습니다. 가세연 종이TV 같은 양아치 유튜버 방송이랑은 격이 틀린 방송입니다.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한동훈 대표님 옆에 계셔주세요. 아이고, 수연님이 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셔갖고, 예. 제가 그냥 읽은 겁니다. 수연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수연님 항상 이렇게 초창기부터 저를 갖다가 봐주시고 제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또 수연님이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글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또 수연님이 이렇게 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예. 자, 그냥 이 정도로 우리 그 종이의 TV 그 박재용 씨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되지 않을까요? 예. 마무리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방송에 떠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방송을 보시라. 제 방송을 계속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뭐그 종이의 TV 그 박재용 씨 문제로 계속 얘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제가 방송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세 번째 출석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그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이재명도 체포를 못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체포영장을 갖다가 청구를 했답니다. 예. 이거는 뭐 그 공조본, 사실 여기는 이제 공조본으로 돼 있는데 그 공수처 플러스 무슨 또 뭐 경찰 플러스 뭐 군인기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게 공조본인데,
실질적으로는 공수처죠. 예,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공수처에서 주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 청구라는 거는 쉽게 해서 검사죠. 이 공수처도 검사들이 직무를 보는 데 아닙니까? 수사를 하는 데니까. 그런데 영장은 어디서 발부한다고요? 법원에서 발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청구는 했는데 정말 법원에서 이 영장 발부를 할지 안 할지가 지금 관심사인 거예요. 아직 그 결정이 안 났습니다. 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를 해갖고 정말 이 공수처에서 쳐들어가고 대통령한테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건지 거기가 지금 초유의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얘기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어떻게 그 윤통 쪽에서 반응을 했느냐. 지금 이미 2명의 공식적인 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윤곽근 변호사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어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리를 뭐 따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법리라는 거는 이제 좀 핑계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을 정말 발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일단 그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왜 발부를 했냐? 그럼 뭐 이러이러한 거에서 발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고, 발부를 갖다 안 했으면 또 왜 발부를 안 했느냐? 뭐 이러이러한 근거로 발부를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의지인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법원의 의지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가능성이 뭐, 이건 명확하잖아요. 한다, 안 한다로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다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법원에서, 공수처에서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래, 체포해도 좋다. 하고 영장 발부를 갖다가 했다고 칩시다.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분위기는 두 가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다 싹 쓸어버리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의 상황은 뭐냐? 극우와 극좌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 중간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이 그 제대로 된 법원이라고 하면 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여태까지 뭐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이거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상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일이고 이런 걸 갖다가 개별 판사가 단독으로 그걸 갖다가 판단해 낸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좀 언지를 주든지 상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좀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한다 했을 때 지금 대통령은 어디로 가 있느냐? 극우 태극기 부대 자통당 쪽에 대통령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쪽에는 누가 가냐? 이재명을 비롯한 극자 개딸 종북 세력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발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뭐를 봐야 되느냐?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발부를 한다 그럴 경우에 일단은 대통령을 갖다가 어쨌든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구속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이게 좌팔에서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윤통을 갖다가 체포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2심 판결이 2월 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그 2심 판결에서 만약에 유죄 확정이 되면 지금 법원의 스탠스는 뭐예요?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다는 거잖아. 이놈도 안 되고 저놈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뭐냐? 그냥 윤통도 빨리 치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찢도 빨리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유죄 가갖고 피선권 박탈하고 빨리 쳐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윤통은 윤통대로 어떻게 2024년에 계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갖고 윤통도 그냥
그 체포 구금해갖고 수사받게 해갖고 쳐넣어야 된다. 지금 이런 스탠스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발부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발부를 안 한다. 그러면 법원도 뭡니까? 몸살이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헌재에서 살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약간 또 기류가 좀 바뀐 게 우리가 이제 기소를 할 때 우리가 그 뭐죠? 전 국방부 장관 왜 기소를 할 때 무슨 총으로 쏴서라도 문짝을 뽀개서라도 끌어내라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 해서 그게 화두가 되고 난리가 됐는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 검찰이요 그렇게 열심히 막 수사를 하다 한 달 만에 끝낸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수사팀을 갖다가 거의 한 4, 50명을 꾸려갖고 대통령을 갖다 수사한다고 덤비다가 어느 순간에 2주 전인가요? 그거를 갖다가 스탑을 했다는 거야. 검찰이 스탑하고 그걸 다 어디다 넘겨놓냐? 공수처에 그냥 다 넘겼다는 거지. 그전까지는 세 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수처, 경찰, 검찰. 이게 세 기관이 동시에 그걸 수사를 했는데 검찰 쪽에서 그냥 발 빠르게 그냥 공수처로 넘겼다. 그러니까 지금 공이 공수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 제가 그때 방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검찰은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왜? 검찰 조직은 70년 이상 된 조직입니다. 초창기부터 있던 검찰 조직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검찰 조직은. 공수처는 최근에 그냥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공중분해가 되면 70년 전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전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는 승부를 봐서 공수처의 그 위상을 갖다가 확고하게 챙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공수처의 뜻대로 그렇게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 수사를 갖다가 할 수 있을지 체포를 해서 체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무주차장에 쳐놓고 조사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체포와 조사한다는 거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저는 그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윤건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윤건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되게 보면 우리가 윤건희 그런다고 윤건희가 굉장히 뭐 바보 같고 무슨 뭐 명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윤건희의 어떤 제가 그래요. 사람을 분석할 땐 그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윤건희가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인가 뭐 언젠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 갖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최재형 목사가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가평인가 어딘가 고향 사람인데 아버지를 잘 알고 그래 갖고 이렇게 가까워졌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머니도 보통 분이 아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제가 이거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특별 방송을 했다고. 11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 분석. 이 방송을 보신 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이때 제가 이거 1시간 15분을 분석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통 분이 아니다. 를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머니와 딸이 그렇게 해갖고 했다. 지금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여태까지 기사에 나온 걸로 보면 한 수백억, 적어도 한 수백억 정도 그 재산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수백억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쉽습니까? 아주 특정 몇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도움 없이 그렇게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커바나 콘텐츠의 대표이사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커바나 콘텐츠라는 그 기획회사인데 기획회사라는 건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걸 파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핸드폰 팔기도 어렵습니다. 예. 왜? 사람은 눈에 봐야 사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림이라는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획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해낸 사람.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마치 이게 뭐하고 하냐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갖고
대동강군파라고 때도 한번 그런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뭐야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뭐 실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비즈니스를 해갖고 큰 돈을 벌고 거기서 자리를 잡았다, 유명해졌다. 이거는 굉장히 그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커버나 콘텐츠는 아직도 지금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를 갖다가 커버나 콘텐츠가 설립이 되고 1년인가 2년이 있다가 바로 윤건희가 대표이사를 맡아서 10년 이상 그걸 성장시켜 왔습니다. 아직도 회사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뭐 화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전시 기획 이런 비즈니스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 오너들이 왜 쉽게 망하기 때문에 왜 그 완전 인맥 사업이에요.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맥이 끊어지고 인맥이 틀어지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제가 비즈니스 컨설팅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제가 회사를 한 1000개 정도 받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뭐 2개월 3개월 단위로 컨설팅을 하는데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 한 회사만 한 5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쪽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 윤건희의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세 번째예요. 윤건희의 그 캐릭터예요. 성품, 그 기질. 그 기질이 결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꼭 이겨 먹어야 되는 성격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윤건희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고. UAP2라는 거 들어봤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바보는 그 시킨대로 하는 꽁또각시고. 간사가 자기보다 어린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권력 구조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고 그 밑에 십상시 몇 명이 이제 있는 거고.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84.6%. 윤호하노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전화기를 버려라. 가족들도 함께 피신해라. 자기 칭찬해주는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고 저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한동훈 누가 제일 미워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김건희잖아요.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들리면 걔는 망하게 돼 있어. 어떻게 죽나면 보라 그랬지. 목숨에 위협받을 수 있다.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뭐 가족 얘기도 했다는.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자,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등에서 소름이 돋았다. 참 무섭다. 정말 이게 뭐야 닭살이 돋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섬찟했다. 자, 이런 그 윤건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싸움의 대상은 윤통이 아닙니다. 윤통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은 윤건희다. 이렇게. 그 명태균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장림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다. 그러니까 뭐야? 그 윤건희의 인맥뿐만이 아니라 지금 윤통의 인맥, 그 검사, 지금 다 변호사들이 옛날에 다 검사 무슨 뭐 옛날에 헌법 재판소에 있던 그런 사람들로 지금 구성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인맥뿐만이 아니라 그 윤통의 그 검사 인맥, 그리고 윤통의 그런 넓은 인맥을 갖다가 누가 지금 틀어지고 그림을 짜고 전략을 짜고 지시를 하고 방어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주술사인 그 윤건희가 다 그걸 움직이고 있다. 윤건희가 공수처에 당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암만 뭐 공수처래 아니 이재명도 윤건희를 여태까지 손꼽 하나 지금 건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특검법을 해도 지금 4번째 아닙니까? 특검법이. 예. 지금 그 윤건희를 갖다가 머리털 하나 지금 건들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공수처가 그걸 갖다가 윤건희를 갖다 체포해 갖고 법원이 정말 독하게 마음 먹지 않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쳐내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극우도 쳐내되고 극좌도 쳐내기가 이재명도 선거법으로 그냥 쳐내고 그다음에 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그 극우 대통령을 윤통을 비롯한 이제 윤건희 쪽 라인을 갖다가 그냥 대한민국 사회에 쳐내겠다.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이거 쉽지 않다. 그럼 뭐야? 만약에 법원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영장 방부를 못 하겠죠. 검사가 청구는 했지만 영장을 안 내주겠지.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질질질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예. 그러면 뭐예요? 속타는 건 누구만 속탄다? 이재명만 속탄다. 예. 왜? 무조건 이재명은요, 5월 전에 대선을 해야 됩니다. 5월 전에 무조건. 예. 5월이 지나면 이재명은 깜빵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계엄령을 갖다가 했던 그런 대통령을 갖다가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해먹은, 망쳐놓은 그런 대통령을 지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오늘 그 기사 중에 약간 좀 이상하다. 이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권영세가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가 오늘 출범을 했어요. 근데 그 첫 걸로 사과로 첫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 걱정 끼친 점 깊이 사과합니다. 근데 이게요, 맥락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왜 맥락이 안 맞느냐?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 지금 실질적으로 그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국힘의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권성동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게 김세희 가세연의 대표입니다. 예. 대통령 그 위에 입장을 잘 들어보세요. 내란했습니까? 김세 대표님 먼저 전화 주셨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합니까? 솔직히 저는 신혜식 대표도 기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내란도 아니고 네, 성재준이나 서민 이야기는 그만 올리세요. 그리고 깔령팀 웨딩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 우리 같이 시청합시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인지도도 김세희 대표가 훨씬 더 이러면 한동훈 지도부는 무너져야 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세희 대표가 훨씬 낫죠. 당연히 스펙상, 커리어상. 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한 뚜껑. 그럼 마지막까지 졸렬했습니다. 김용호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 대표님 오셨네요.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래도 종이의 TV 우리 박재용 씨는 대표님 많이 위로를 드리고 네 대표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한동훈 씨, 당신이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 없는 거야. 저도 가세요. 정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했습니까? 김세 대표님 먼저 전화 주셨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합니까? 솔직히 저는 신혜식 대표 자, 여기 보면 지금 그 김세희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예.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권영세가 그 얘기를 꺼냈거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방송이 아주 최근 방송들입니다. 오래된 방송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세희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아니 왜 사과를 하냐? 비상계엄이 아니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게 무슨 스탠스라고요? 이게 윤통의 스탠스고 윤건희의 스탠스고 권성동의 스탠스가 김세희의 스탠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김세희 걸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극우의 그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권영세가 갑자기 비대위를 갖다가 출발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 걱정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고 뭐를 느꼈습니까? 이게 지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죠. 동상이몽. 근데 왜 동상이몽이 됐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 권영세가 어떻게 당대표가 됐다고요? 맨 처음에는 권성동이 자기가 두 개 다 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원내대표이자 동시에 비상대책위원장. 왜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래서 둘 다 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뭐 중진들이 뭐라 그러고 너무 견제가 많이 들어오니까 서로 이거는 좀 타협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권영세, 너 나하고 내가 당대표로 지명을 할 테니까 너는 나를 갖다가 대선 후보로 지명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타협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추측해서 알 수가 없죠. 예.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그렇게 왜 혼자 두 자리를 안 차지하고 나눠줬는가 라는 이유를 굳이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제 당대표가 되고 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극우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권영세도 아니 내가 잘하면 왜 이 판도를 갖다가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예?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갖다가 한 다음에 자, 어떤 방송이냐? 아니 그 어벤져스에서도 제 방송을 갖다가 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름 돋치게 제가 어벤져스 방송은 대부분 보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도 그 믿을 만한 게 지금 뭐 어벤져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 친한동훈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어벤져스 방송을 보는데 제가 이 방송을 갖다가 지난주에 했거든요. 예. 자, 이런 개념의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쪽이 극우고 이쪽이 극좌인데 지금 판돈이 뭐냐? 판돈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다. 그리고 지금 윤건희 대 이재명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왜? 중간이 없고 다 극우와 극좌만 있기 때문에 꽝 충돌해 갖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난다. 이 방송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놀랍게도 그 방송을 하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어벤져스에서 똑같은 논지로 방송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건희하고 이쪽 극우하고 극좌하고 꽝 부닥쳐 갖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영세도 알 거 아니야. 아니 어벤져스에서 눈치챌 정도면은 권영세도 판도 돌아가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 중간 스탠스를 취하면 자기가 인기가 좀 이렇게 뭐 전통 보수나 중도우파, 중도좌파, 뭐 중도우파한테 인기를 얻어갖고 혹시 자기가 대선 후보로 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뭐 시작을 갖다가 사과로 시작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지금 그 극우의 스탠스는 절대 아니 권성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얼굴 두껍게 살아야 된다. 철판 깔아야 된다. 사과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분위기로 계속 지금 몰고 가는 게 지금 권성동 아닙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야 이 쥐새끼들 색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뭐야 찬성표 던졌던 애 무기명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색출하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각자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말 다 각각의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결국은 즐기 살자고 하는 얘기죠. 예. 저희가 어떻게 이 기회에 좀 어부지리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운 좋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정말 그 이재명의 그 뻔뻔함. 예. 그래서 이재명 국민들과 함께 울고 있어. 할 수 있는 모두를 할 것. 할 수 있는 모두를 한다는 건 뭐예요? 모두를 해갖고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를 빨리 덮어야 된다. 뭐 어쨌든 간에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덮고 내년 대선을 갖다가 내년 5월 전에 반드시 치러야 된다. 지금 이 생각에로만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그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돈으로 해결하든 뭘로 해결하든 어쨌든 간에 빨리빨리 끝내고 줄탄핵을 갖다가 계속 파바박 해갖고 그렇게 갖고 내가 이 국면을 벗어나야 된다.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상황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아이고 벌써 10시가 넘었네.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의 대안은 결국 한동훈밖에 없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쇼츠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새 원내사령탑에 친윤계 좌장 권성동 의원이 당선.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었습니다. 2주 만에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 로이터, 아시아의 네 번째 대국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결국 대한민국을 갖다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한동훈표 새정치를 펼쳐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세대교체,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이 586 세대가 좌파 운동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파에서 뭐 권성동, 이철규 다 이런 언제적 홍준표입니까? 언제적 나경원입니까? 예? 이런 사람들 좀 그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한동훈 지금 50대입니다. 50대. 학번으로 따지면은 한동훈이 뭐죠? 92학번인가요? 예. 완전 X세대예요. 한동훈은 X세대의 초창기, 처음 X세대. 예. 초기 X세대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그랬으면 이 올드보이들은 좀 물러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세대들이 와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러서야 되는데 스스로 물러서질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죠. 정치 개혁을 해야죠. 근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국힘에서 정치 개혁을 하려다가 그래갖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정치 개혁을 갖다가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국힘에 들어가서 정치 개혁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냐 말이죠. 예?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코인파리 유튜버들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한동훈이 국힘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왜 한동훈이 돌아올 때 꼭 국힘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신당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까? 아니 돌아온다는 게 정치로 돌아온다고 그러지 누가 국힘으로 돌아온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코인파리 그만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시라. 대한민국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당신들 돈벌이도 있는 거지. 아니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디 가서 돈벌이 하려고? 뭐 아르헨티나 가서 하려고? 멕시코 가서 하려고? 예? 자, 여러분 신당 창당 서명운동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꼭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좀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예, 이제 좀 마무리를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0시에 한 통령은 이제 오밤중에 하는 거니까 좀 여유 있게 뭐 2시간 넘게 해도 되고 뭐
그런데 이 정기 방송은 가능하면 이제 1시간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참, 이러저렇게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참 계속 1시간을 갖다가 넘기고 있다. 예,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10일 날, 제가 특별 방송을 했다고 그랬죠. 김건희 여사 분석. 예, 돼 있고, 11월 16일에는 또 한동훈 대표 분석, 이렇게 1시간 45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통용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원, 기업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윤기영님, 안영희님, 이서환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3회 감사노을님, 김화선님, 임아련님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누가우러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또 김영숙님 프로폴리스 사탕값이다 그래갖고 20만 원을 큰 금액을 또 이렇게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마그놀리아님이 슈퍼챗으로 5만 원, 5만 원 이렇게 10만 원을 또 이렇게 쏴주셔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한통용 채널 여러분께서 또 쓰신 내용을 제가 다는 못 읽어드려도 제가 보이는 대로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쓰신 글은 제가 다 읽는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다 읽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이 제가 뭐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종이TV 박재홍 씨에 관한 글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분탕이다, 이간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던 종이TV 박재홍 씨는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뭐 전혀 영향받지 않으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간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글을 갖다가 아주 많이 써주셨네요. 예. 주로 뭐 글이 거기에 대한 글이라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읽을 만한 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 글만 하나 읽겠습니다. 모나리자님. 오늘 문에 답 주신 거 깊이 깨닫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글 올립니다. 뭐 모나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거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껏,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오늘 좀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한 1시간 반이 된 건데 방송이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을요 제가 7시 15분에 하는 게 그때가 좀 왜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7시 반, 8시 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더라 방송을 7시 반에 저녁 7시 반, 또 한통령 방송을 저녁 8시 반, 7시 반, 8시 반 이렇게 15분 좀 늦춰서 하면 오늘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30분 네, 그렇게 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월요일 날 또 편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의 정기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